이 내부 갈등으로 시끄럽기로는 국민의힘도 둘째가라면 서럽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재선거 주장에 더해 나경원 의원까지 이 오세훈 시장의 결단을 압박하면서 당내 논란은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 대표의 거취 문제도 이 이슈와 맞물리면서 공회전하는 모습입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어젯밤 올림픽 공원을 찾아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라고 직접 적고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선거를 외치는 청년과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잠시 후 올림픽 공원으로 가 재선거 주장에 또 한 번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나경원 의원은 연일 서울시장 등 부분 재선거를 주장했습니다. 재선거 선언 후 사퇴 시 3연임 제한에 걸려 출마가 어렵다는 오세훈 시장 측 주장은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지면 오 시장은 더 압승할 것이라고 재차 결단을 압박한 겁니다. 오 시장 측은 국회와 정부가 풀어나가야 할 일이란 입장입니다. 당초 오늘 결론 날 걸로 예상됐던 의원총회 개최 여부가 여전히 정리되지 않으면서 장 대표 거취를 둘러싼 내홍도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재선거 주장을 이용해 당권을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리더십을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과밀에 소속 한 의원도 장 대표는 2030 세대를 정치적으로 이용해 우군 삼으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네, 정치부 이준성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어젯밤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유럽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올린 글, 주요 내용 보시면요. 핵심은 책임과 포용입니다. 여당의 열정이 특정 진영이 아닌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신념보단 책임의 언어에 집중해야 한다. 즉 중도 실용을 강조한 건데요. 정치권에선 연일 강경 기조를 이어가는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경고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에 경고가 맞다면 이 대통령의 경고는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일주일 새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었죠. 지선 결과에 관해 이겨야 되는 곳을 졌다면 최소한 성공은 아니다라고 쓴소리를 한 건데요. 정 대표가 지선 승리 선언을 한 뒤 나온 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순방 패싱입니다. 유럽 순방 떠나면서 정청래 대표를 빼고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부른 건데요. 이례적인 대통령 출국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탈리아에서 날아온 SNS 메시지까지 정청래 지도부 향한 세 번째 경고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주일 사이에 벌써 세 번이라면 이 정 대표 측의 반응도 좀 궁금해집니다. 예, 정 대표의 이 정권은 짧다는 발언에 이어서요.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 메시지 등 당심에 기대된 마이의 행보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친청계는 정 대표를 겨냥한 경고는 아니라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 대통령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여당의 자세와 책임성을 강조한 것이라 일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정청래 지도부에서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정부 인사를 평가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말은 도대체 왜 나온 겁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지방선거 결과 평가가 한창입니다. 근데 조 사무총장이 선거 기간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나 행보도 평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의 핵심, 이번 지선 결과가 비단 정청래 지도부만의 탓이냐는 겁니다. 정부 인사라고 하면 혹시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거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투표 동료 외에는 특별한 말씀이 없었다며 선을 그었는데요. 일단 표면적으로 이 정부 책임론의 대상, 정 대표와 당권 경쟁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거론했습니다. 조승래 총장이 선거 진행 중 총리직을 그만두고 당권에 도전한다는 기사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느냐 직격했고요. 친청인 박규환 최고위원은 한술 더 떴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한 몸인데 당대표 사퇴만이 아니라 내각 총사퇴까지 할 일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급기야 정부 출범 1년 만에 전면 개각을 의미하는 발언까지 나온 겁니다. 이 내각 총사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 이거는 보통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 김 총리 측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김 총리와 가까운 여권 관계자 말은 정 대표 혼자 책임 안 지겠다는 것이라며 총리는 핑계고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라 반발했고요. 친명인 이건태 의원, 국정수행 중 총리의 거취가 지선평가와 무슨 관련이냐면서 물러나야 할 지도부가 선거평가를 주도하고 차기 전대를 관리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정청래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내일 공개 최고위에서도 친명과 친청 간 충돌 예상됩니다. 여당 못지않게 야당도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오늘 의총 일정을 잡고 이 장동혁 대표 거취에 대해서 논의하자, 얘기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의힘 의총 일정 아직 잡히진 않았는데요. 이번 주에 본회의가 있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의원들 한자리에 모일 겁니다. 장동혁 대표의 거취 논쟁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장 대표는 오늘 공개 일정 없이 SNS에 참정권 회복 등의 붓글씨를 공유하며 전면 재선거 요구를 이어갔고 오늘 밤에도 잠시 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을 찾을 예정입니다. 그걸 보니까 또 나경원 의원이 요즘에 연일 또 이 재선거 요구를 하고 있던데요. 예, 나경원 의원이요. 오늘도 SNS에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면 오세훈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할 것이라며 서울시장 재선거를 또 한 번 주장했는데요. 본인이 출마하려는 거냐는 지적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못 느낀다며 원칙과 상식을 말하는 것이라 일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요, 더 이상 나 의원 의견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내심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성 기자였습니다. 예, 무소속 한동훈 의원 당선 일성, 부산 북구를 발전시키겠다고 했었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예, 평소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저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떡매를 내려치는 모습, 또 여러 군데에 방문해서 지역구 주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영상들, 사진들을 본인이 SNS에 왕창 올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제가 설득드리고자 했던 큰 흐름이 북구를 발전시킨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한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축약판이 바로 이 선거다라는 것이었어요.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얘기했던 도계공 아파트 풀깎아 드린다고 했던 거, 그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좀 찍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예, 김진희 특보,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의 숙명이겠죠. 아무리 섬 멀리 있는 곳에도 주말에는 항상 지역구 일정을 챙기는. 자, 한동훈 의원, 찰밥 할머니와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고요. 또 어제는 꼭 가겠다던 이 젊은 유권자였을 것 같아요. 젊은 그 결혼 신랑의 어떤 결혼식에도 참석을 했고 또 떡매도 치고, 이런 모습은 어때 보이세요? 그래서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의 숙명이죠. 그리고 한동훈 의원에게서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마음이 좀 급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의원이 지금 이제 이번 22대 국회 임기가 이제 2년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절반도 안 남았죠. 네, 절반도 안 남았는데 이제 올 한 9월 달부터 또 정기국회가 있는 시점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면은 한동훈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를 또 한동안 비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지방선거,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앞으로 8월 말까지 이 2달 동안 한동훈 의원이 지역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래서 많은 지역 주민들에게 각인을 좀 확실하게 시키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회기가 없고 본회의가 없을 때는 무조건 부산 북구에 가서 본인을 도와줬던 분들, 그리고 본인이 확실히 지역의 국회의원이 됐음을,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의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장면들을 지금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지역 주민들과 게이트볼도 하고요. 아마 평생 안 해봤을 겁니다. 게이트볼도 하고 또 이렇게 떡매도 내려치고, 이것도 평생 안 해봤던 일일 텐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이 하나의 스킨십이구나 라는 걸 아마 느끼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통은 이제 선거 유세 기간에는 한동훈 의원이 부인과 함께 다녔는데 끝나고 나면 보통 당선 사례나 이런 것들을 혼자 하기 마련인데 지금도 진흥정 변호사 부인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제 안사람이랑 같이 왔습니다. 뽑아줄까요? 아니, 같이.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진흥정 배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진흥정 배우자입니다, 여러분.
홍 의원도 지역구 의원 출신이시니까 보통 당선이 되면 당선 사례를 하지 않습니까? 낙선에도 낙선 사례 하듯이. 근데 당선 사례를 할 때도 부인과 이렇게 같이 봉사활동을 하거나 지역구를 같이 누비곤 그렇게 합니까?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래요? 혼자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한동훈 후보가 진은정 변호사와 같이 다니는 것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이 지역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박민식 후보 등으로부터 당시에 공격을 많이 받았죠. 결국 이제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서 대권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뭐 그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한동훈 의원이 이제 의원 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전에 화면에 나온 것처럼 본인이 지역의 안착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데, 그런데 부인하고 같이 다니게 되면 아무래도 좀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한동훈 의원이 우리 지역 사람이구나 하는 어떤 인식을 더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기 선거만 때문에. 치르고 서울로 올라가고 이런 일은 없겠구나. 그렇죠. 선출직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정말 그 선거 때는 표 달라고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선출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사람이 변했다 이런 어떤 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위험한데, 예. 지금 한동훈 의원은 저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킨십을 함으로써 이제 한동훈 의원이 우리 북구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을 주는 데 있어서 진은정 변호사와 같이 다니는 것이 대단히 큰 어떤 의미와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성치인 부대변인. 지금 한동훈 의원에게 패배했던 하정우 후보 보니까 본인도 이제 SNS에 사진들을 올리면서 수첩에 뭔가를 받아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저렇게 활동을 재개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정우 후보도 북구를 떠나지 않고 2년 뒤 재격돌 이걸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전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 한 22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공천 작업하면 뭐 20개월도 안 남았기 때문에. 사실상 경선이나 이런 걸 예. 친다면은 한 20개월 뒤면 이미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두 후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미 청선 지역구를 준비하는 분들은 저렇게 지역을 샅샅이 누비면서 다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저는 어쩔 수 없이 전재수 시장 아닌가. 전재수 시장이 북구가 국회의원 시절에 민주당에서 열세 지역인 곳에서 3번이나 당선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 아마 하정우 후보나 그 한동훈 당선인, 한동훈 의원도 지역을 누비면서 느꼈을 겁니다. 지역 구민들이 해주는 이야기, 재수처럼 해라라는 얘기를 들었을 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한동훈 의원도 전재수보다 더 전재수처럼 하겠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하정우 후보도 전재수 시장으로부터 아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전재수, 제2의 전재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후보들이 지역을 누비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예, 한동훈 의원 저렇게 결혼식에 꼭 찾아가겠다는 약속을 지켰죠. 한동훈 의원 하면 그 선거 기간 중에 만났던 분들 중에 그 찰밥 할머니가 계시죠. 이 할머니와의 약속도 지킬 수 있을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김범호 어머님 같은 분을 위해서 북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 분명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기는 안 오고 청와대로 가려고. 제가 혹시라도 가게 되면 바로 이 북구갑에서 청와대로 가게 되면 어머님을 제일 먼저 모시고 가겠습니다. 청와대로 가면 가장 먼저 모시고 가겠다.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자, 송영훈 전 대변인. 자, 복당을 대하는 한동훈의 자세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채널A에 출연해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다가 민심의 시기에 맞추겠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재명 정부의 견제를 위해서 빠른 복당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지역구에 가서 주말에 저렇게 지역구를 누비는 것과는 별개로 주중에 또 국회가 열리고 본회의가 열리고 이럴 때마다 뭔가 견제를 하기 위해서 내가 복당이 필요하다. 자,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화면에 나와 있는 저 3가지 멘트는 모두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한동훈 의원이 당선 일성으로 자신의 복당에 대해서 서두를 이유가 없다라고 했던 것은 시기적으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방법적으로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부에서 어떤 법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들어간다거나 혹은 자꾸 뭔가 본인의 복당을 체근하는 것과 같은 그 정치적 모양새를 띠는 것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지금 한동훈 의원의 복당 문제는 한동훈 의원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빠른 복당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한 의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 복당은 될 겁니다. 왜? 2028년 총선을 앞두면은 총선에 영향력을 크게 미칠 수 있는 한동훈 의원의 존재가 국민의힘으로서는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박민식 후보는 15.7% 득표를 하고 한동훈 의원이 43%를 득표를 하는 그 득표력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한동훈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복당은 될 건데 중요한 것은 민심에 대한 응답성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민심이 확인되었는데 국민의힘이 그 제명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한동훈 의원을 계속 장외해 둔다. 그러면은 민심을 굉장히 업신여긴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빠른 응답성을 보여주고 나아가서 보수의 전열을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차원에서 저런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 110명의 의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또 당권파, 당 지도부의 생각은 어떨까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문제는 이게 본인이 자의로 탈당한 게 아니라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받아서 나가게 된 거잖아요. 본인 스스로 거쳐야 될 절차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당선됐으니까 복당하자.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재판 다 중단하자라는 민주당 논리와 다를 게 없는 거죠. 자, 당선과 복당은 다른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홍석준 의원 보시기엔 지금 한동훈 의원은 나는 김정은만 빼면 누구든 같이 갈 수 있다. 나를 싫어하던 사람이든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든 다 상관없다. 김정은만 아니면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당권파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에 대한 어떤 복당을 둘러싸서 사실 이제 의원들마다 그리고 당원들마다 생각이 좀 많이 다릅니다. 물론 지금 빨리 복당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해서 다음 주자가 됐을 때 당권을 대표하는 주자가 됐을 때는 이제 본인들의 지금 총선 때 어떤 공천 문제도 이제 관련되지만 또 당원들 입장에서는 지난 어떤 탄핵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이슈가 아직까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의원이 지금 현재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어느 정도 되면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부를 때가 온다. 예를 들면 홍준표 전 시장 사례도 물론 이제 홍준표 전 시장과 입장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2020년 21대 총선 때 무소속으로 나가서 국민의힘으로 복당하는데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이 보수 재건을 한다는 그런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국민과 접점을 찾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여론 그리고 당원 그리고 의원들까지도 한동훈 의원을 부르는 게 날이 다가오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런 어떤 접점을 찾아가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아도 그럴 날이 곧 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요? 예, 선관위 사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재선거 주장이 거셉니다. 나경원 의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재차 서울시장 재선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같으면 재선거 하겠다. 오세훈 시장 지금 나가서 재선거해도 압도적인 표차로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건지 그 속내가 궁금해집니다. 먼저 나경원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김유튜브 오늘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올림픽 경기장 앞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태극기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구호도 외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자, 나경원 의원은 오세훈 재선거하면 압승한다.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재선거하면 3선의 오세훈 시장이 더 이상 출마를 못하니까 그러면 나경원 의원이 나가고 싶어서 저러는 것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거 저질 공세다. 대응 가치조차 없다. 나는 그저 원칙과 상식을 말하는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재선거를 치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선거 소청을 선관위에 내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오세훈 시장 입장은 명확하게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선거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에 대한 부실 선거 관리의 상황은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이 득표한 득표수가 2위 후보인 그 후보가 득표한 것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재선거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오세훈 시장의 확고한 입장 표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당 소속의 나경원 의원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계속해서 이 전면적인 재선거 또 서울시장에 대한 재선거를 주장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설령 지금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것처럼 7월 1일 임기 이전에 재선거가 발생되면 오세훈 시장이 다시 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는 나경원 의원이나 장동혁 대표가 얘기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번 이 사안에 대해서 재선거가 필요하다라는 이 법적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본인이 그냥 그런 주장을 하고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그 주장을 따르면 된다 이런 주장만 가지고 지금 바깥에서 이 재선거를 또는 부정선거 재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을 선동만 하는 것은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대변인, 지금 보면 전국에 투표지가 부족했던 투표소가 90곳이 넘고요. 물론 서울이 제일 많긴 합니다. 인천, 경기도 많고요. 다른 지역도 있고요. 여러 지역이 있고 또 사실 인천이나 경기만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곳이고 서울은 오세훈 시장, 자당의 후보가 당선이 된 곳인데 왜 콕 서울만 찍어서 여기를 재선거하자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나경원 의원으로서는 정치적 오해를 사기가 쉬운 지점이죠. 본인이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미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단호하게 부인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서울시장의 재선거는 불가능합니다. 오세훈 당선인과 정원 후보 간의 표차가 6만 259표 차이였잖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실제로 투표 중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대기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6시 이후에 투표를 하게 되었을 수도 있는 그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투표 수와 그리고 실제로 투표를 하지 못한 투표자 수, 그러니까 어떤 연유로든 최종적으로 투표를 하지 않은 전체 유권자를 다 더해봤는데 제가 그 투표소에서의 숫자를 다 더해보니까 3만 표가 채 되지 않더라고요. 예. 물론 언론이 교차 검증해서 계산해봐야 될 숫자겠습니다만은 1, 2위 간 표차의 절반에 못 미칩니다. 그러면은 법원이 현실적으로 선거 무효를 결정해줄 가능성이 없어요. 다만 이 선거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 이외에도 여러 층위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비례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 한 자리를 결정하는 데에서 굉장히 작은 차이가 작용을 했죠. 이런 부분들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재선거하자, 그것도 당선인이 스스로 사퇴해서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무리한 주장으로 보입니다. 예, 성치훈 부대변인. 네. 사실 이렇게 48.07% 대 49.22% 표차가 이렇게 6만 표밖에 차이 안 났잖아요. 근데 지금 출구조사를 떠나서 이미 당선이 누가 이겼는지가 나온 상태에서 만약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누가 되는지 알고 답안지를 보고 지금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한 표 한 표 여기서 1000장이든 100장이든 잘못된 문제가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 지금 전부 다 250만 표, 250만 표니까 거의 50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재선거를 하게 되면 또 거기에서 또 오류가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만약에 그 500만 명 중에서 이미 참정권을 행사한 분들 중에서 재선거를 실시하게 됐을 때 뭐 그분들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뭐 외국을 간다든가 출장을 간다든가 이런 사유로 본인 투표를 할 수 없게 되면 그분들의 투표권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나경원 의원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로 주장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고 아마도 지금 이 잠실 올림픽공원에 나와 있는 청년들 아니면 거기에 나와 있는 시민들의 좀 지지를 본인들의 지지로 이끌어가기 위한 이런 정치적 속셈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는 아까 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초의원 비례나 기초의원 선거에서 저 정도 표차
우리가 보는 저 서울시장 선거 6만 표 차보다 더 적은 표 차로 당락이 결정이 됐잖아요. 거기서도 아마 뭔가 재선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을지라도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래도 거기에서 참정권이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의 재선거는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냐는 개인적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엔 법이 있고 그 법에 대한 해석과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법부가 있고 그럼 사법부의 결단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지금 오세훈 시장 괜찮다, 재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다 말하는 것도 나경원 의원 개인의 해석이잖아요. 예.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치인 개인의 해석에 따라서 출마할 수 있으니 해도 그 재선거 요구하라, 재선거를 선언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인되지 않은 우리가 확언할 수 없는 내용을 갖고 본인의 개인적 주장을 정치적 주장을 계속 이렇게 내뱉는 것은 저는 나경원 의원이 정치인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은 재선거하면 3년이 많은 오세훈은 출마 못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나경원 의원은 7월 전에만 사퇴하면 지금 6월 중순이니까 한 20일 정도 또 안 남았는데 그 전에 사퇴하면 제한에 안 걸리니까 재선거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근데 궁금한 건요, 홍석준 의원. 네. 지금 나경원 의원이 주장하는 여러 들고 있는 편만들이나 뭐 이런 얘기들을 보면요, SNS 글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건 헌정사상 최악의 6.3 부정선거 참사를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글자로 써입니다. 부정선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선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부정선거로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게 대부분의 어떤 의원들이라든지 대부분의 당원들이 부정선거라고 좀 뭐 봤는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번에 투표용지 공급 부족이라는 정말 전대미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참사가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어떤 관리적 측면에서만 볼 거냐 아니면 투표 시간이 끝나고 또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사실상 이런 어떤 그 투표권을 오염시키는 이런 사례라든지 지금은 투표용지 공급 부족 문제뿐만 아니라 또 분류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실수한 문제들이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북교육감이라든지 경기도 교육감이라든지 발생하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수사라든지 특검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드러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광범위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광범위하게 본다면 이제는 단순하게 선거 관리의 어떤 부실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개연성도 충분히 저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물론 이 재선거를 하느냐 여부는 이제 사법부의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법적인 판단 이전에 또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은 국민들 특히 2030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국민들이 지금 재선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서 원칙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재선거를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특히 장동혁 대표가 저는 주장하는 것은 이번에 이제 선관위의 이번 이제 사태를 두고 수사와 그리고 앞으로 선관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 이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방향을 뭐 주장하는 어떤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오세훈 시장은 누누이 6만 표 차이가 나는데 무슨 재선거냐라고 이야기했었죠. 들어보시죠. 법적으로는 당락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점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의원, 그렇죠. 시의원, 그렇죠. 비례대표 여기는 몇백 표 차이로도 바뀔 수 있는 곳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도 굉장히 엄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혹시 재선거가 있으면 시의원 2분만 더 주시면 정말 제가 소신껏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의원 출마. 예, 서울시의회가 이제 여대 야소, 그러니까 민주당 시의원들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국민의힘 시의원을 뽑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말은 몇백 표 차이로 결과가 바뀔 수 있는 구의원이나 시의원 또 비례대표는 법원이 좀 엄중 판단해서 재선거 여부를 결정해달라. 자, 저거는 그럼 가능합니까? 서울시장은 내비두고 일부 구의원, 시의원만 재선거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직선거법 224조가 선거 무효 사유는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대법원 판례는 당락에 있어서 실제와 다른 결과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투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알기 쉽게 풀어보면요. 어떠한 투표소의 유권자 명부상 유권자가 100명입니다. 그중에 50명은 정상적으로 투표를 했고 10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서 오후 6시 이후까지 기다리다가 투표를 마쳤고 40명은 끝끝내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이유로든. 그런데 이 40명이 SNS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서 투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더라. 라는 그 내용을 접하고 그것 때문에 투표장에 오지 않았을 가능성을 최대로 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는 50표죠. 10표가 아니고. 그런 50표들을 문제의 투표소들마다 다 더해봤을 때 그 총합이 얼마냐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총합을 봐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1, 2위 표차 6만 259표 차이에는 이르지 않아요. 그러나 서울시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마지막 한 자리를 결정하는 데 아마 7천여 표 정도의 1위 정당과 2위 정당의 차이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법원이 판단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당선 무효가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의 층위가 다르고 여러 개의 선거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 어디까지 법원이 무효 판단을 할 수 있을지는 개연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김지욱 특보.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졌으니까 선거에서 나 이거 부실 투표 때문에 졌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히려 법적인 구제를 요청하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이겼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구제를 해달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정원호 후보 측은 뭐 입장이 없습니까? 정원호 후보는 이 선거 결과가 나온 날 당일날 바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러한 이 투표용지의 부족 사태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그 부족해 해서 뭐 투표에 임하지 못하신 분들 그 투표소의 총합이 좀 전에 송영훈 의원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 결과가 지금 1, 2위 간의 6만여 표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저게 뭐 반 이상이 뒤집히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해 볼 텐데 실제 지금의 상황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볼 여지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원호 후보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이 선관위가 투표 용지와 관련된 그리고 전체적인 투표 이 관리가 부실한 측면에 대해서는 입장을 뭐 본인이 또 갖고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불복 여부 또 승복을 안 한다는 이런 전혀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정원호 후보는 이번 이 그 재선거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번 선관위 사태를 부실 선거로 보십니까? 부정 선거로 판단하십니까?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부분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앞으로 국회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걸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한 당내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직격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버티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자, 일단 먼저 국민의힘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그만 이제 자리에서 물러나시는 게 맞습니다. 책임 있는 제1야당의 대표가 우리 국회의원들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부정선거 음론에 편승한 전국 단위 재선거 주장하는 것을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우리 지도부에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모두 사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의원, 판사 출신 장동혁 대표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채 전면 재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큰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정선거론의 뒤에 숨어서 뭔가 본인의 이익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자, 송영훈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런 목소리가 지금 110명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가 끝난 지가 벌써 10하루가 됐습니다. 과거에 역대 보수정당 계열 당대표 중에서 전국 선거에 패배하고 그 다음 날 물러나지 않은 당대표가 없습니다. 2016년에 김무성 대표, 2018년에 홍준표 대표, 2020년에 황교안 대표 모두 즉각적으로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열흘이 넘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께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저한테도 묻느냐. 장동혁 대표가 안 물러나겠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총을 통해서 총의를 모으는 과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투표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과연 국민의힘 원내의 의사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무기명 투표로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중론이 우세하다면 그것만큼 정치적 함의가 큰 것도 없을 겁니다. 민심은 선거 결과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원내에서도 의원총회를 통해서 당심이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 과연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장동혁 대표께 공개적으로 드리고 싶은 본질적인 질문은 이런 대규모 참정권 침해 사태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은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셨겠는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해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투표 문제에 대한 답을 먼저 내야 됩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홍석준 의원. 네. 지금 보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를 하고 있는 세력을 보면 친한계 의원들, 또 소장파 의원들, 오세훈 또 서울시장을 따르는 또 그런 일부의 의원들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의원총회를 소집해놨고 이번 주 중에 열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당대표는 사실 그 국회의원들만 뽑는 걸로 해서 당대표가 된 건 아니잖아요. 많은 당원들도 있을 테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원내에서 의원들이 다수가,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장동혁 대표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물러나야 하는 겁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가 작년 8월 달에 이제 당원들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선출됐는데 임기가 내년 8월 초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기본적으로 보장된 당대표이기 때문에 원내에서 의원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물러나야 된다는 당규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다수가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물러나게 하는 방법은 예를 들면 지금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퇴를 하면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붕괴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법적으로 당원 당규상 당연히 새롭게 당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의원들에만은 법적으로는 이제 물러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은 의원들 상당수가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이제 드러났듯이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 체계에서 정책위의장을 했고 지금 원내대표에서도 지금 장동혁 대표 체계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희망하는 그런 어떤 분이 이번에 원내대표 됐기 때문에 의원들 중에서도 저는 다수는 아직까지는 장동혁 대표 체제를 원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 체제가 이제 물러나면 후속 방안이 2가지 방안인데 이제 하나는 이제 비대위고 하나는 새롭게 전당대회를 하는 방안인데 비대위는 지금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너무 많이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새롭게 비대위원장 할 만한 사람도 없다고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롭게 그러면 전당대회를 했을 때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 후임 1년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어떤 또 2년이 되느냐 하는 건데 그러면은 2년이 된다면 다음 차기 총선 또 공천권을 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의원들이 받아들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또 의원들마다 생각이 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탄핵 직후에 김민전 최고, 김재원 최고, 장동혁 최고, 인유한 최고 등등이 한꺼번에 사퇴하면서 당 지도부가 붕괴됐죠. 하지만 지금 이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김민수 최고라든지 또 조광환 최고라든지 김지현 최고라든지 이런 분 신동욱 최고까지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현재로서는 사퇴 의사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퇴로 인한 당대표, 당 지도부의 붕괴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지 않느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당 지도부, 당 내에서도 장 대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선거 좀 뭐 그렇게 못 치는 것도 아니지 않아? 재보궐선거에서 몇 석 가져왔지 않아? 라고 하면서 장동혁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 또 장 대표가 사퇴 의사 밝힌 적 없다라고 엄호를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계속해서 올림픽 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몰래 가기도 하고 또 알리면서 가기도 하고요. 자, 장동혁 대표 어떤 과연 생각일까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현상은 한 가지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용어가 중요합니까? 도화지에 뭐라고 쓰여 있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만 보면 됩니다. 재선거로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김진욱 특보. 올림픽 공원에 올공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던데 서예가가 등장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써주는데 글자를 잘 쓰더라고요. 자, 읽어드릴게요.
커피 한 잔의 자유,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 알겠어. 뭔 말인지 그게 부정선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 글 잘 쓰시죠. 그리고 저 글씨도 본인이 직접 쓰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기에 들어가야 할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커피 한 잔을 외칠 자유, 또 부정선거를 외칠 자유, 자유입니다. 그러나 시기와 장소, 때와 장소가 맞아야 저 메시지가 그 울림이 있는 것 아닐까요? 지금 이 올림픽공원에서 외치는 분들의 재선거와 장동혁 대표가 외치는 부정선거, 재선거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재선거라는 것으로 같이 이어진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장동혁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야 할 곳은 올림픽 공원이 아닙니다. 국회입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들고 지금 저 올림픽 공원에서 재선거를 외치던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던 뭔가 이번 이 참정권 훼손에 관련된 침해와 관련돼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정치권에서 문제를 해결해 낼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지켜보고 그 답을 달라고 하는 분들에게 같이 가서 피켓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답이 될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하고 더 나아가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와 그 해체 수준의 개혁을 이뤄내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가 맞대진다면 충분히 합의점을 찾아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올림픽공원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부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대변인, 지금 이렇게 장동혁 대표가 저기를 거의 출근 도장을 찍고 있고 이렇게 사퇴 요구에 대해서 묵묵부답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본인도 선거 성적이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 것인지 아는 것이죠. 4년 전에 12대 5, 광주 전남이 당시에 따로 있었으니까 실질적으로 12대 4였던 것이 4대 11로 180도 뒤집혔다면 그것은 선거 패배이지 어떻게 합리화해도 선거 승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패배한 당대표는 여태까지 물러나는 것이 우리 정치권의 표준적인 룰이었어요. 그걸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자꾸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도피하듯이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올림픽공원에 처음 나오셨던 분들이 원하는 바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기에 거기 모였던 분들은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구호나 색채에 의해서 본인들의 요구가 오염되는 것을 굉장히 꺼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지금 가야 될 곳은 지금 저 올림픽공원 현장이 아니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입니다. 와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를 따가운 비판의 목소리까지 남김없이 다 듣고 그리고 당원과 국민에게 지지층에게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성치훈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지금 민주당도 아까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갈등 상황을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이번 선거는 어쨌든 한쪽이 승자가 됐는데 둘 다 패자가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당은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된 게 불행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이렇게 당권 투쟁이나 이런 거 있다 하더라도 결국 8월에 승부를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원들로부터 어떤 아마도 현 지도부에 대한 평가가 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국민의힘은 하나의 난제가 더 있는 겁니다. 이 전당대회를 언제 할 것인가? 당동혁 대표가 끝까지 버틴다면 물리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힘이 지금 문제를 풀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선거는 끝났는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선거의 이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지요? 국민들은 이제 좀 민생에 좀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